의원과 당선인 142명에게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냐 의견을 물어온 미래통합당. 비대위를 띄우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당 수습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얘기 들어볼까요? 단 한 표라도 더 많은 쪽으로 의견을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조사해본 결과 과반이 넘는 의견들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자, 홍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요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대선까지 전권을 달라. 무기한 정권. 무기한 정권이라는 건 대선까지가 이제 사실상 무기한이죠. 그런데 그러면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당권을 가지고 계시겠다는 얘기는 그건 비상대책위원회장이 아니죠. 그냥 당수죠, 당수. 당수하겠다는 것이고 사실상 대선 후보를 말하자면 그 선출하는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리고 이 지금 세대 교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아주 강렬하게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 저희가 대학에 있어서 잘 압니다. 그야말로 젊은 친구들한테 그야말로 마당을 열어준다고 그러죠. 장을 깔아주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온갖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식을 동원해서 아주 재밌고 유익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요. 저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정책학을 가르쳐 보면 새로운 대안들을 아주 참신한 대안들 많이 만들어냅니다.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이 통합당이 이렇게까지 보수 세력, 저는 뭐 보수 세력이 아니라 통합당이 수구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괴멸적 패배를 당했다고 보지만 여하튼 이렇게 패배를 당한 데에는 그만큼 후속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키워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냥 그 주구장창 하늘에 떠 있고 싶은 거예요. 때가 되면 서산에 해가 지는데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김종인 비대위가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안이 왜 없습니까? 그 대안을 포기하면 다른 대안 얼마든지 있고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잡아서 훨씬 더 참신한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끊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요구사항, 무기한, 무제한 권력, 이게 자체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줘도 그 자체가 실효성도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선 그 자체도 저는 대단히 무리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무슨 이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렇게 그 비대위원장 되는 것은 통합당 전체 당원이라든가 전체 당의 의사를 반영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선자와 지금 현 의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건데 그게 과연 당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 물론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추인을 하겠습니다만 그건 좀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20년대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해오셨고 능력과 뭐 이 카리스마도 있고 뛰어나신 분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은 이제는 이 젊은 세대한테 그 자리를 물려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통합당이 진정한 보수 가치와 좌표 이념으로 무장을 하고 도덕성으로 무장을 하면 얼마든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국정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련해서요.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요청했다고 전해지는 거고요. 김 전 위원장은 즉답은 피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 듣고 갈까요? 비상대책위원회 같으면 장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비상사태에 맞아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 헌법도 정지되는 건데. 자, 최 교수님. 아까 홍 교수님께 드렸던 질문에 같은 질문인데 요구 자체는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무리한 겁니까? 무리하죠. 아니 2년 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야말로 비상기간 동안 잘 당을 정비하고 그리고 정상체제로 넘겨주는 과도기적 기간이잖아요. 그게 2년을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들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
만약 당이 받아들이면 네. 유효할까요? 어떤 효과는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저는 일단 만약의 경우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종인 예. 위원장이 오신다. 예. 그럼 당내 분란은 일어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당내에도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체 뭐 반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체로 다 합치면 40%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전화해서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예컨대 비대위로 갈 거냐 조기 전당대회 할 거냐. 그럼 비대위 가겠다. 이건 뭐 예.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중에 지금 뭐 떠오르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예.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게 전체 국회의원들의 의견이고 하나로 뭉쳐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지금 불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더라도 제가 볼 땐 당내에 여러 가지 계파 간의 갈등이든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불만 세력이 나올 수 있어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폐허 상태인데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보시기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김종인 위원장 카드만 갖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예. 다른 카드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카드만 지금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문이 닫혀 있다고 저는 예. 보여지거든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물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낙선을 하시면서 지도 체제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예. 그건 좀 그건 좀 어려움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놓고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당장 당선자들 모여서 정말 깊이 있게 토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전화로만 물어보지 말고 21대 당선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당선자 대회 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정말 끝장토론 해보고 논의하다 보면 집단적 지성이 또 나오지 않겠어요?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한마디만 제가 뭐죠.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당 조직 하나 추슬리지 못해서 2년 가까이를 외부 인사에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맡기려고 하는 정당에게 예.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께 대한 예의도 있고 또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국가 운영에 그야말로 다음 집권 세력으로서 대안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당 하나 추슬리지 못해가지고 지금 80 노인네한테 지금 나라를 맡기면서 당을 맡기면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홍 교수님 말씀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이 직접 나서서 네. 세대 교체를 하라는 말로 요약되는 건가요? 지금 비대위를 한다면 예. 불과 한두 달 정도 정상적인 이 당의 그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한 2달 정도를 맡겨가지고 빨리 지도부를 정상적 지도부로 개편하는 거. 그리고 이후에 그 지도부가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이 내년 대선을 목표로 해서 당의 체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거, 보수 가치와 이념으로 재무장하는 거,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구호 지원금 지급하는 거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지금 먼저 지급하겠다고 나서고 어떻게든지 빨리 하라고 나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통합당은 정말 미래가 없다. 이건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진 해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 그렇게 가려고 한다면. 자, 교수님 말씀하신 통합당은 미래가 없다는 어떤 비판을 또 받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요. 지금 말씀드릴 4.15 총선 조작 의혹 주장인데요. 국회로까지 옮겨붙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 뭐 이런 주장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억측, 비약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자, 이번에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 저는 이런 주장하면 안 되죠. 저는 홍 교수님 다른 방송에서 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나 선거의 운영 방식은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가장 투명하고 조직적이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패배해서 어려움 겪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정당이 나중에 제대로 돌아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제 수구 세력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 때문에 당연히 통합당의 이미지가 완전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 주장의 구체적인 건 좀 조목조목 들여다보셨습니까? 들여다봤어요. 이거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민주당 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63대 36으로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선관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민주당과 통합당 두 개만 단순 비교한 거지 다른 정당과 함께 비교하면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몇 개 지역에서 이 비율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선거가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패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국민 유권자들이 심판한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통합당은 민심을 아예 그냥 무시하겠다는 걸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정말 통합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방해적 요소다. 저는 예. 이런 주장하는 것은요. 당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출발이 말입니다. 네. 보수라기보다는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는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언뜻 보면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개 선거고 떨어진데 보니까 예. 특히 또 그 사전 투표함을 열으니까 역전이 된 데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볼 때 그런 주장이 나오니까 그럼 그렇지 하고 이렇게 소위 그 맞장구 치거나 예. 호응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가 없죠. 예. 사람의 생각이란 건 다 다른 거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이 다른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결과를 가지고 자꾸 원인을 유출하는 거예요. 예.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유출하니 그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 정말로 그 문제가 바꿔치기 하는 현장을 잡았다든지 투표함에 무더기 투표를 넣는 걸 봤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한은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번에 지금 몇몇 의원들이 지금 예. 특히 민경욱 의원 이제 그러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네. 그 말 한번 직접 듣고 네, 갈까요? 그러시죠. 예. 민경욱 의원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똑같은 비율의 사람이 저를 좋아하고 똑같은 비율의 사람들이 정의용 후보를 좋아하고 똑같은 비율의 사람들이 이정미 후보를 좋아한다? 그거는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런데 통계는 말이죠. 예. 우연의 일치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설명에 의하면 저렇게 이 수위 63대 39의 비율이 비슷하게 물론 소수점으로 쭉 내려가면 달라요. 끝에는 다른데 그 비슷하게 나온 것이 한 4.3% 전체 선거구에서 이런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사실은 통계 혹은 우리처럼 사회가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은 부정선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틀림없는 저희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재검표 요청을 하겠다고 본인이 하니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침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모금을 했더니 하루 만에 6천만 원 모여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는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당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개의 의원들이 떨어져서 억울하고 또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재검표를 요청하거나 할 수는 있어요. 예. 얼마든지 가능한 예.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냥 그렇게 재검표 요청해서 하시고 더 이상 공개적으로 선거 불복과 같은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은 그건 이 전체 정당에 바람직한 게 아니죠. 자,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통합당으로서도 반갑진 않겠죠? 전혀 반갑지 않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비춰지면 이분들이 통합당을 대표한다고 유권자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들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되면 통합당 이미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민심을 거부한다. 우리는 변화보다는 뭔가 조작돼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미지가 굳혀지게 된다는 거죠. 예.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홍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 본인이 그냥 재검표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자체가 민심에 대한 반발 또는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이미지로 굳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래서 당에서도 자꾸 거리를 두는 거잖아요. 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도 이런 주장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맞짱 토론도 하자고까지 예,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의 이런 주장은요. 절대 보수 진영에 도움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